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가을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거실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정은이는 현관 앞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죠. 오랜만에 며느리 집을 찾는 길이었어요. 손에는 5살 손자 민준이가 좋아하는 과자와 새 옷가지들이 담긴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며느리 수진이가 현관문을 열며 밝게 웃어 보였어요. 화사한 원피스 차림에 머리까지 단정하게 손질한 모습이 여전히 예뻤습니다. 은희는 며느리의 얼굴을 살펴보며 안으로 들어섰죠. 민준아, 할머니 왔어.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민준이가 할머니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달려왔습니다. 작은 팔로 은희의 다리를 꼭 안으며 천진난만하게 웃어 보이는 모습에 은희의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졌어요. 우리 민준이 할머니 보고 싶었지? 할머니도 민준이가 너무 보고 싶었어. 은희는 손자를 품에 안고 볼에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아이의 부드러운 뺨에서 나는 달콤한 냄새가 할머니의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죠. 수진이가 차를 우려내는 동안 은희는 민준이와 함께 거실 바닥에 앉아 블록놀이를 시작했어요. 할머니, 이거 봐. 내가 만든 로봇이야.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내민 블록 작품을 보며 은희는 진심 어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할머니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거든요. 아들 정우가 직장일로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하는 손자와의 시간은 언제나 특별했어요. 할머니, 저번에 삼촌이랑 놀이동산 갔었는데 정말 재밌었어. 삼촌이 무서운 놀이기구도 같이 타줬어. 민준이의 갑작스러운 말에 은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삼촌? 은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민준이를 바라봤어요. 수진이는 남자 형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삼촌이라니요. 민준아, 삼촌이 누구야? 엄마 친구. 삼촌이 진짜 재밌어. 이번에도 또 놀러 가자고 했어. 아이의 천진난만한 대답에 은희의 마음 한편에 작은 의문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던 수진이의 손길이 잠깐 어색해지는 것도 놓치지 않았죠. 하지만 은희는 아무렇지 않은 듯 민준이와 계속 놀아주었어요. 그래, 삼촌이 좋구나. 엄마 친구가 민준이를 많이 예뻐하나 보네. 응, 삼촌이 나한테 장난감도 많이 사줬어. 그리고 맛있는 것도 사줬고. 민준이가 신이 나서 삼촌 이야기를 계속하는 동안 은희는 며느리의 표정을 슬쩍 관찰했습니다. 수진이가 찻잔을 들고 오는 걸음이 평소보다 조금 무거워 보였어요. 얼굴에도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어머님, 차 드세요. 수진이가 건넨 찻잔을 받으며 은희는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준이가 삼촌 이야기를 하는데 수진아 친구분이신가요? 순간 수진이의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 것을 은희는 놓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어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 네. 그냥 아는 분이에요. 민준이가 어려서 아저씨를 삼촌이라고 부르나 봐요. 대답은 했지만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자연스러움이 없었습니다. 은희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손자와의 시간에 집중하며 오후를 보냈죠. 해가 서서히 기울어갈 무렵 은희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준이를 꼭 안아주며 작별 인사를 하는데 아이가 다시 한번 삼촌 이야기를 꺼냈어요. 할머니, 다음에 삼촌도 같이 만날까? 삼촌이 할머니도 보고 싶다고 했어. 이번에는 수진이의 얼굴이 확실히 창백해졌습니다. 은희는 며느리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마음속 의문이 더욱 커져갔어요. 뭔가 숨기는 것이 있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희의 머릿속에는 온통 민준이의 삼촌 이야기뿐이었어요.
수진이에게 남자 형제가 없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결혼 전에 양가에서 충분히 확인한 사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민준이가 말하는 삼촌은 대체 누구일까요? 은희는 현관문을 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오랜 세월 살아온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은희는 잠을 설쳤습니다. 밤새 민준이의 삼촌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던 은희는 결국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기로 마음먹었어요. 수진아, 나야. 어제 민준이 삼촌 이야기하던데 그분이 누구시죠? 전화 너머로 수진이의 당황스러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가 지나서야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그냥 동네에서 아는 분이에요. 민준이가 워낙 사람을 좋아해서. 수진아, 나는 민준이 할머니야. 손자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은희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를 해치고 싶지는 않았지만 손자의 안전과 관련된 일이라면 얘기가 달랐어요. 정말 별일 아니에요. 그냥 가끔 우연히 만나는 분이라서. 수진이의 대답은 여전히 애매했습니다. 은희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찜찜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오후에 은희는 시장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수진이를 발견했습니다. 며느리가 카페 앞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상대방은 키가 크고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아 보였죠. 은희는 급히 길 건너편 상점으로 몸을 숨겼어요. 멀리서 지켜보니 수진이와 그 남자가 매우 친밀해 보였습니다. 남자가 수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에 은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그럴 리가. 은희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눈앞의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카페 안으로 들어가자 은희도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창문 너머로 보니 둘이 마주 앉아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수진이의 손을 잡는 순간 은희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떨렸습니다. 25년 넘게 살아온 며느리가 이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지만 방금 본 장면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집에 도착한 은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이가 말한 삼촌이 바로 그 남자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순진한 손자가 모르는 사이에 엄마의 불륜 상황에 노출되고 있었던 거죠. 정호는 알고 있을까? 아들 생각에 은희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직장에서 야근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오는 아들은 아마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믿었던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앞섰어요. 저녁 무렵 정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우리 집에 다녀가셨다며요? 수진이가 어머님이 민준이랑 재밌게 놀아주셨다고 하던데. 응, 민준이가 많이 컸더라. 말도 잘하고. 은희는 며느리의 일을 당장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확실한 증거도 없이 아들의 가정을 흔들 수는 없었거든요.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 은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며느리를 직접 추궁할지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찾을지 결정해야 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은희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불편한 진실이라도 밝혀내야 했어요. 순진한 손자와 순수한 아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다음 날부터 은희는 수진이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 다음 주 은희는 며느리의 일상을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민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시간을 파악해 두었거든요. 오전 9시 30분 매일 같은 시간에 아이 손을 잡고 나서는 며느리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오늘도 어린이집만 다녀올까? 은희는 혼잣말을 하며 수진이를 따라갔습니다. 며느리가 민준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나서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날도 있었지만 때로는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번에도 수진이는 어린이집을 나선 후 시내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은희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어요. 며느리가 들어간 곳은 조용한 주택가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살펴보니 지난번에 봤던 그 남자가 이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들어서자 남자는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의 재회 장면을 보는 은희의 가슴은 답답하기만 했어요. 저 사람이 민준이가 말한 삼촌이구나. 은희는 남자의 외모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나이에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손가락에는 결혼 반지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유부남이라는 뜻이었죠. 카페 안에서 두 사람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웃으며 남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남자가 수진이의 손을 살짝 만지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불륜 관계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 두 사람이 카페를 나왔어요. 은희는 더 멀리 떨어져서 지켜봤습니다. 남자가 수진이를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가는 모습을 보며 은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된 걸까? 은희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언제부터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는지, 아들은 정말 모르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순진한 민준이는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오후에 은희는 수진이가 민준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아 보였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지? 은희는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집에서는 착한 아내와 엄마 행세를 하면서 뒤로는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니요. 더욱이 그 남자도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은희는 서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실을 아들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며느리와 직접 대화를 해볼지 결정해야 했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가족에게는 큰 충격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녁 무렵 정호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은희는 평소보다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래. 너는 일이 많이 바쁘지? 네, 프로젝트 때문에 요즘 집에 일찍 못 들어가고 있어요. 수진이가 민준이 돌보느라 힘들 텐데. 아들의 말을 듣고 있으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 사이에 아내는 다른 남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정호야, 가끔은 일찍 들어가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해. 알겠어요, 엄마.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여유가 좀 생길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은희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모르는 사이에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은희는 다시 한번 수진이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였어요. 휴대폰으로 사진도 찍어둘 생각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은희는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며느리의 불륜이 확실해질 테니까요.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도 결정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희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의 일상을 더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이번에는 휴대폰도 챙겨서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민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후 예상대로 그 남자와의 만남 장소로 향했어요. 은희는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았습니다. 또 만나는구나.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와 남자의 차에 함께 탄 순간 은희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비록 멀리서 찍은 사진이지만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차가 시내 외곽의 모텔 단지로 향하는 것을 보고 은희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확신했어요. 이제 아들에게 알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오후에 은희는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호야, 엄마한테 꼭 와야 할 일이 있어. 지금 당장 올 수 있어? 엄마, 무슨 일이세요? 회사에 있는데. 중요한 일이야. 내 가정과 관련된 문제고. 은희의 심각한 목소리에 정호도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곧바로 오겠다고 했어요. 1시간 후 정호가 은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나 민준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앉아, 정호야. 은희는 아들을 소파에 앉히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 정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가 잘못 들은 것 같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직접 봤어. 수진이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걸. 그 남자는 유부남이야. 은희는 휴대폰을 꺼내 찍어둔 사진들을 아들에게 보여줬어요. 수진이가 남자와 함께 카페에서 나오는 모습, 남자의 차에 타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호는 사진을 보며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떨리면서 휴대폰을 놓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민준이가 말한 삼촌이 바로 이 남자야. 아이가 모르는 사이에 엄마의 불륜 상황에 노출되고 있었던 거지. 정호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믿었던 아내의 배신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일인가요? 그건 나도 몰라. 하지만 민준이 말을 들어보니 꽤 오래된 것 같아. 아이가 그 남자를 삼촌이라고 부를 정도니까. 은희의 말에 정호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있는데. 정호가 주먹을 쥐고 일어서려 하자 은희가 아들을 붙잡았어요. 진정해, 정호야. 지금 화낼 때가 아니야.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해. 당장 집에 가서 따져 묻겠어요. 그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민준이도 생각해야지. 은희의 말에 정호는 잠시 진정했지만 여전히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아내의 배신에 대한 충격과 분노, 그리고 아이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준이를 어떻게 해야 하죠? 아이가 그 남자를 삼촌이라고 좋아한다니. 그래서 더 빨리 정리해야 해. 아이가 더 상처받기 전에 말이야. 은희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엄마가 민준이를 데려올게. 수진이와는 내가 직접 얘기해봐.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정이 무너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변호사와도 상담해 봐야겠어요. 그래, 그게 좋겠어. 하지만 그 전에 수진이와 마지막으로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은희는 며느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혹시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다면 가족을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불륜은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정호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보, 일찍 왔네요. 수진이가 앞치마를 두른 채 밝게 맞아주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정호의 눈에는 모든 것이 거짓으로 보였습니다. 민준이는 어디 있어? 목욕하고 있어요. 곧 나올 거예요. 정호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아내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수진이는 저녁 준비를 하며 평상시처럼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어요. 오늘 민준이가 어린이집에서 그림을 그려왔는데 가족 그림이래요. 아빠도 그려놨어요. 아이 이야기를 하는 수진이의 모습을 보며 정호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이 평범한 일상 뒤에 숨겨진 배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목욕을 마친 민준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아이가 달려와 안기는 순간 정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순진한 아들이 겪어야 할 상황을 생각하니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집에서 자고 싶어? 응. 할머니가 재밌는 책도 읽어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셔. 그럼 오늘 할머니 집에 가서 자자. 정호는 민준이를 먼저 어머니 집에 맡기기로 했어요. 아이가 없는 상황에서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거든요. 여보, 갑자기 왜요? 민준이는 내일 어린이집도 가야 하는데. 수진이가 의아해하며 물었지만 정호는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 하셔. 오랜만에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1시간 후 민준이를 은희에게 맡기고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거실에서 수진이와 마주 앉았어요. 아내는 여전히 무슨 일인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아, 할 말이 있어. 정호의 진지한 목소리에 수진이도 긴장한 기색을 보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가 말하는 삼촌이 누구야? 순간 수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그냥 아는 분이에요. 그냥 아는 분과 모텔에 가는 거야? 정우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자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설명해봐. 정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한참을 침묵하던 수진이가 결국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한 번의 실수였어요. 정말 한 번뿐이었어요. 수진이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지만 정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한 번이라고? 민준이가 그 남자를 삼촌이라고 부를 정도면 한 번이 아니잖아.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용서해 주세요. 수진이의 눈물과 사과에도 불구하고 정호는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어요. 믿었던 아내의 배신이 너무 컸거든요. 바로 그때 은희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의 사과를 듣기 위해서였어요. 어머님. 수진이가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더욱 울먹였지만 은희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수진아, 나한테도 사과할 말이 있지 않니?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바람은 한 번이든 계속이든 둘 중 하나야. 한 번의 실수라는 말로 덮어질 일이 아니지. 은희의 단호한 말에 수진이는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시어머니까지 등을 돌린 상황에서 더 이상 희망을 품기 어려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민준이 때문이라도. 민준이 때문에 더 용서할 수 없어. 아이가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서는 안 돼. 은희의 말이 끝나자 정호도 최종 결심을 굳혔어요. 이혼하자, 수진아. 정호의 이혼 선언에 수진이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은 채 눈물을 쏟아내며 매달렸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내가 스스로 버린 거야. 정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남편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어요. 수진이는 시어머니에게라도 도움을 요청해 보려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민준이를 생각해서라도, 민준이를 생각하면 더욱 그럴 수 없어. 아이가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는 안 된다고. 은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며느리에 대한 마지막 정조차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호는 본격적으로 이혼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법무법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부인이 불륜을 저질렀다면 유책 배우자가 되는 거죠.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정적으로는 힘들었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보다는 상대방이 양육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시댁의 지원까지 있다면 더욱 유리하죠. 정호는 민준이의 양육권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이를 수진이에게 맡길 수는 없었거든요. 집에서는 수진이의 사과와 호소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호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버린 후였어요. 여보,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 사람과는 완전히 끝났어요. 다시는 만나지 않을게요. 이미 늦었어. 신뢰가 깨졌는데 어떻게 다시 믿어? 정호는 수진이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배신당한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며칠 후 정호는 수진이가 만나던 남자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도 결혼한 상태였고 아내와 아이가 있었어요. 그 남자 부인에게도 알려야겠어. 정호는 상대방 가정에도 진실을 알릴 생각이었습니다. 자신만 당하고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은희도 정호의 결정을 지지했어요. 당연해. 그 남자도 책임져야지. 며느리에 대한 은희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25년 동안 가족처럼 여겼던 며느리가 이런 배신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수진이는 마지막 시도로 친정 부모를 불러들였습니다. 수진이의 어머니가 은희를 찾아와 사정을 했어요. 사돈댁, 아이들이 어려서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실수라고요? 이게 실수예요? 은희는 수진이의 어머니에게도 단호했습니다. 제 딸이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아이도 있고 해서 바로 그 아이 때문에 용서할 수 없어요. 민준이가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서는 안 돼요. 결국 수진이의 부모도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은희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거든요. 정호는 이혼 소송과 동시에 수진이와 그 남자를 간통죄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작정이었어요. 법정에서 보자. 정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에 수진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할머니 집에서 지내고 있었지만 아직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만 엄마 아빠가 자주 싸우는 것 같다고 할머니에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언제 와요? 민준아, 엄마는 지금 바빠서 못 와. 할머니랑 재밌게 놀자. 은희는 손자에게 진실을 말할 때가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2달 후 드디어 법정에서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호는 검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법정에 들어섰어요. 옆에는 은희가 함께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수진이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재판부는 피고 김수진의 불륜 행위에 대한 증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재판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정호 측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었습니다. 은희가 찍은 사진들, 모텔 출입 기록, 그리고 상대방 남자와의 통화 내역까지 모든 것이 명확했어요. 피고는 이 증거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법정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수진이의 인정으로 불륜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고 봐야겠군요. 재판장의 말에 수진이의 변호사가 변명을 시도했어요. 재판장님, 피고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정 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호 측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신뢰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미성년 자녀가 불건전한 환경에 노출된 점을 고려하면 혼인 관계 지속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진이는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은희는 전혀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양육권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재판장이 다음 안건을 꺼내자 수진이가 간절한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민준이는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해요. 피고의 양육 능력과 환경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호 측 변호사의 반박에 수진이는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잘못했지만 아이만큼은. 피고는 미성년 자녀를 불륜 상황에 노출시켰습니다. 아이가 불륜 상대방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은 명백한 아동 복지 침해입니다. 변호사의 날카로운 지적에 수진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원고의 양육 환경은 어떻습니까? 원고는 안정적인 직장과 소득이 있으며 조모의 적극적인 양육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희는 손자의 양육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며느리에게 민준이를 맡길 수는 없었거든요. 재판은 예상대로 정호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불륜이라는 명확한 유책 사유가 있었고 증거도 충분했어요. 재산 분할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피고의 유책 행위를 고려하여 재산 분할 비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정호 측은 수진이의 잘못을 근거로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요구했어요. 수진이는 법정에서 거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모든 증거가 자신의 불륜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위자료는 얼마를 요구하십니까? 정신적 피해와 명예 손상을 고려하여 5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 요구에 수진이는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서면서 은희는 며느리를 한번 돌아봤어요. 수진이는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채로 말이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은희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25년을 가족으로 지낸 며느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특히 순진한 민준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아들아,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은희는 정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 진짜 가족들만 남아서 새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 달 후 이혼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나오는 정호의 발걸음은 가벼워 보였어요. 오랜 법정 다툼이 끝나고 드디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구나. 은희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힘들고 복잡했던 시간들이 모두 지나갔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 집에서 지내며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엄마를 찾기도 했지만 이제는 아빠와 할머니와 함께하는 생활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 하고 놀까요? 민준아, 아빠가 곧 올 거야. 같이 공원에 가자고 하셨어. 은희는 손자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호는 이혼 후 더욱 가족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불필요한 걱정과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일에서도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아빠 왔어. 아빠. 아들이 달려와 안기는 순간 정호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어요. 이런 순수한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고 싶어? 놀이동산. 아빠랑 놀이기구 타고 싶어요. 민준이의 대답에 정호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예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자주 함께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아들과 보내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공원에서 민준이와 함께 뛰어놀며 정호는 과거를 되돌아봤어요. 수진이와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배신은 용서할 수 없는 선을 넘은 일이었어요. 아빠, 엄마는 언제 와요? 가끔 민준이가 엄마를 묻기도 했지만 정호는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설명해 주었어요. 엄마는 멀리 가셨어. 하지만 아빠와 할머니가 민준이를 사랑해 주실 거야. 네, 저도 아빠랑 할머니 좋아해요. 아이의 순수한 대답에 정호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직 어린 민준이지만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 세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은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들을 보니 진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무슨 소리야? 가족끼리 당연한 일을 한 건데. 은희는 아들의 감사 인사를 받으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며느리의 불륜을 발견했을 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혀낸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민준이도 이제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되었고, 정호는 아들을 바라보며 안도감을 느꼈어요. 불륜이라는 부정한 상황에서 아이를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엇보다 다행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민준이를 재우고 나서 정호와 은희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 생각이야? 당분간은 민준이 키우는데 집중하려고요.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면 그때 생각해보고. 정호는 아직 재혼에 대한 생각은 없었어요. 지금은 아들과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래, 서두를 것 없어. 민준이가 제일 중요하지. 은희도 아들의 생각에 동의했어요. 손자가 안정적으로 자라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거든요. 한편 수진이는 이혼 후 친정으로 돌아가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민준이를 만나고 싶어 했지만 면접 교섭권도 제한적으로만 허용받은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남자와의 관계도 완전히 끝났습니다. 상대방 부인에게도 모든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가정도 파탄났어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두 가정을 모두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되었을 때 정호와 은희, 민준이는 벚꽃이 피는 공원을 산책했어요. 새로운 계절의 시작처럼 이들의 삶도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꽃이 예뻐요. 그래, 우리 민준이처럼 예쁘지? 헤헤, 할머니가 더 예뻐요. 손자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며칠 후 정호는 수진이가 만나던 남자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도 결혼한 상태였고
아내와 아이가 있었어요. 그 남자 부인에게도 알려야겠어. 정호는 상대방 가정에도 진실을 알릴 생각이었습니다. 자신만 당하고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은희도 정호의 결정을 지지했어요. 당연해. 그 남자도 책임져야지. 며느리에 대한 은희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25년 동안 가족처럼 여겼던 며느리가 이런 배신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수진이는 마지막 시도로 친정 부모를 불러들였습니다. 수진이의 어머니가 은희를 찾아와 사정을 했어요. 사돈댁, 아이들이 어려서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실수라고요? 이게 실수예요? 은희는 수진이의 어머니에게도 단호했습니다. 제 딸이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아이도 있고 해서 바로 그 아이 때문에 용서할 수 없어요. 민준이가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서는 안 돼요. 결국 수진이의 부모도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은희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거든요. 정호는 이혼 소송과 동시에 수진이와 그 남자를 간통죄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작정이었어요. 법정에서 보자. 정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에 수진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할머니 집에서 지내고 있었지만 아직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만 엄마 아빠가 자주 싸우는 것 같다고 할머니에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언제 와요? 민준아, 엄마는 지금 바빠서 못 와. 할머니랑 재밌게 놀자. 은희는 손자에게 진실을 말할 때가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2달 후 드디어 법정에서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호는 검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법정에 들어섰어요. 옆에는 은희가 함께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수진이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재판부는 피고 김수진의 불륜 행위에 대한 증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재판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정호 측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었습니다. 은희가 찍은 사진들, 모텔 출입 기록, 그리고 상대방 남자와의 통화 내역까지 모든 것이 명확했어요. 피고는 이 증거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법정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수진이의 인정으로 불륜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고 봐야겠군요. 재판장의 말에 수진이의 변호사가 변명을 시도했어요. 재판장님, 피고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정 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호 측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신뢰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미성년 자녀가 불건전한 환경에 노출된 점을 고려하면 혼인 관계 지속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진이는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은희는 전혀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양육권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재판장이 다음 안건을 꺼내자 수진이가 간절한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민준이는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해요. 피고의 양육 능력과 환경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호 측 변호사의 반박에 수진이는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잘못했지만 아이만큼은. 피고는 미성년 자녀를 불륜 상황에 노출시켰습니다. 아이가 불륜 상대방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은 명백한 아동 복지 침해입니다. 변호사의 날카로운 지적에 수진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원고의 양육 환경은 어떻습니까? 원고는 안정적인 직장과 소득이 있으며 조모의 적극적인 양육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희는 손자의 양육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며느리에게 민준이를 맡길 수는 없었거든요. 재판은 예상대로 정호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불륜이라는 명확한 유책 사유가 있었고 증거도 충분했어요. 재산 분할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피고의 유책 행위를 고려하여 재산 분할 비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정호 측은 수진이의 잘못을 근거로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요구했어요. 수진이는 법정에서 거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모든 증거가 자신의 불륜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위자료는 얼마를 요구하십니까? 정신적 피해와 명예손상을 고려하여 5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 요구에 수진이는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서면서 은희는 며느리를 한번 돌아봤어요. 수진이는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채로 말이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은희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25년을 가족으로 지낸 며느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특히 순진한 민준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아들아,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은희는 정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 진짜 가족들만 남아서 새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 달 후 이혼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나오는 정호의 발걸음은 가벼워 보였어요. 오랜 법정 다툼이 끝나고 드디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구나. 은희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힘들고 복잡했던 시간들이 모두 지나갔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 집에서 지내며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엄마를 찾기도 했지만 이제는 아빠와 할머니와 함께하는 생활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 하고 놀까요? 민준아, 아빠가 곧 올 거야. 같이 공원에 가자고 하셨어. 은희는 손자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호는 이혼 후 더욱 가족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불필요한 걱정과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일에서도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아빠 왔어. 아빠. 아들이 달려와 안기는 순간 정호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어요. 이런 순수한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고 싶어? 놀이동산. 아빠랑 놀이기구 타고 싶어요. 민준이의 대답에 정호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예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자주 함께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아들과 보내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공원에서 민준이와 함께 뛰어놀며 정호는 과거를 되돌아봤어요. 수진이와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배신은 용서할 수 없는 선을 넘은 일이었어요. 아빠, 엄마는 언제 와요? 가끔 민준이가 엄마를 묻기도 했지만 정호는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설명해 주었어요. 엄마는 멀리 가셨어. 하지만 아빠와 할머니가 민준이를 사랑해 주실 거야. 네. 저도 아빠랑 할머니 좋아해요. 아이의 순수한 대답에 정호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직 어린 민준이지만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 세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은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들을 보니
진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무슨 소리야. 가족끼리 당연한 일을 한 건데. 은희는 아들의 감사 인사를 받으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며느리의 불륜을 발견했을 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혀낸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민준이도 이제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되었고, 정호는 아들을 바라보며 안도감을 느꼈어요. 불륜이라는 부정한 상황에서 아이를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엇보다 다행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민준이를 재우고 나서 정호와 은희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 생각이야? 당분간은 민준이 키우는데 집중하려고요.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면 그때 생각해보고. 정호는 아직 재혼에 대한 생각은 없었어요. 지금은 아들과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래, 서두를 것 없어. 민준이가 제일 중요하지. 은희도 아들의 생각에 동의했어요. 손자가 안정적으로 자라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거든요. 한편 수진이는 이혼 후 친정으로 돌아가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민준이를 만나고 싶어 했지만 면접 교섭권도 제한적으로만 허용받은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남자와의 관계도 완전히 끝났습니다. 상대방 부인에게도 모든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가정도 파탄났어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두 가정을 모두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되었을 때 정우와 은희, 민준이는 벚꽃이 피는 공원을 산책했어요. 새로운 계절의 시작처럼 이들의 삶도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꽃이 예뻐요. 그래, 우리 민준이처럼 예쁘지? 헤헤, 할머니가 더 예뻐요. 손자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어요. 은희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는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정호도 아들의 손을 잡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공원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걸어가는 모습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가족 말이죠. 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어요. 은희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는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정호도 아들의 손을 잡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공원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걸어가는 모습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가족 말이죠.